산맥 사이의 고요한 한국 반도에서 오래된 소리가 메아리칩니다. 전쟁도 갈등도 아닌 소리, 그것은 약속의 소리입니다. 천년 전에 별에 쓰여지고 상처 입었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은 한 민족의 심장에 새겨진 약속입니다. 수세기 동안 한국은 지도 위의 경계선뿐 아니라 고통스러운 기억들, 길게 이어진 침묵, 다시는 만나지 못한 이상 가족들로 인해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남았습니다. 바로 민중의 정신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파괴될 수 없는 그 정신은 언젠가 찢어진 것이 다시 하나가 될 거라는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얽혀 예언적인 춤을 추며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인간사의 전환점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닌 고대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새로운 세계 시대의 상징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영적 예언자 아테나 실버는 이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깊은 명상 중 하나에서 그녀는 빛으로 이루어진 흰새가 분단된 반도 위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서 무거운 구름이 갈라졌고 마치 시간 자체가 그 새의 지나감에 경배를 드리는 듯 했습니다. 그 새는 상징적인 환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언이 성취될 것을 알리는 전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단독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그녀 이전에도 많은 이들이 단서를 남겼습니다. 16세기의 남사고는 바람이 바뀌는 시기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한국의 스승태어는 여성 통치자가 등장한 이후에 통일이 시작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지금 하나의 시기로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2025년에 시작되는 주기입니다. 이 주기는 단순히 협정이나 조약으로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집단의식의 변화로 각인될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이해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래된 다툼의 자리에 신성한 침묵이 자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영혼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2025년, 여름이 절정에 이르고 태양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느껴질 때 첫 번째 연결고리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강이나 산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아니라 오랜 세월 갈라졌던 마음과 마음 사이에 놓일 다리입니다. 그 다리는 기억과 희망, 그리고 조상의 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육체를 넘어서는 힘으로 지탱되기에 그 다리는 결코 파괴될 수 없습니다. 주기가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날짜들은 예언처럼 정확하게 수렴해 갑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갈수록 통일된 한국의 비전은 더 이상 유토피아가 아니라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다르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땅이 어떤 신성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랫동안 한반도의 운명을 규정해온 분단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적 부활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오랜 분리를 견딘 두 부분이 다시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전체가 아니라 더 강하고 더 의식적이며 더 빛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변화의 바람은 파괴가 아니라 재건을 예고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용기를 가져옵니다.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 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믿음, 한때 침묵만 존재하던 곳에서도 다시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다는 용기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 고통으로 점철되었지만 동시에 저항으로도 빛났습니다. 눈물로 가득했지만 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통일은 단지 하나의 국가적 꿈이 아니라 영적 소명입니다. 아테나 실버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평화의 새는 이미 북녘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 비행은 상징이 아니라 현실이며 손에 잡힐 듯한 예언적인 것입니다. 그 날갯짓 하나하나는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장은 결코 망각에 굴복하지 않았던 민중의 땀과 영혼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고대 예언자들의 메아리는 이제 현대 비전가들의 말과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경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융합, 그것은 단지 영토의 통합이 아니라 진동의 통합입니다. 한국은 지금 인간의 손이 아닌 보통의 이해를 넘어서는 힘에 의해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징조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믿지 않았던 이들조차도 이제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조용히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점점 커지는 속삭임처럼, 처음에는 수줍은 선율처럼 시작되지만
곧 모든 공간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누구도 놀랐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미 느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옛 두려움의 자리는 없습니다. 전쟁과 분단, 갈등의 낡은 서사는 이 새로운 주기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주기는 화해와 성스러운 것과의 재연결, 한때 적으로 보였던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로 이끌릴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비전의 세계에서, 그 다음은 예언자들의 말 속에서, 그러고 나서는 일상의 작은 행동들 속에서, 마침내 모든 이들 앞에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그 순간이 오면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기 속에, 땅 속에, 모든 한국인의 심장 속에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섭리입니다. 운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을 받는 영적인 부름입니다. 그 응답은 어떤 지도자나 국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이로부터 비롯됩니다. 시간은 도달했습니다. 새는 이미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다리는 이미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미 한반도에서 울려 퍼지는 새로운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귀환의 소리이며 치유의 소리이고 완성의 소리입니다. 2025년 여름은 하나의 포털처럼 떠오릅니다. 일반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렬한 열기와 변화로 가득 찬 이 시기에 남과 북 사이의 첫 번째 다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철도 아니고 콘크리트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으로 이루어졌고 조용한 의도로 이루어졌으며 한반도가 외세에 의해 나뉘기 전 하나의 몸과 하나의 정신이었음을 깊이 기억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여름에 시작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재구성의 시작입니다. 수세대에 걸쳐 정확한 순간을 기다려온 조상의 힘이 이제 깨어납니다. 마치 댐을 무너뜨리고 흐르기 시작하는 강물처럼 통일의 에너지는 한반도의 양쪽 사이를 흐르기 시작하며 수십 년간의 두려움을 녹이고 기억을 재건하며 모든 한국인의 내면을 울립니다. 아테나 실버는 이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남북의 지도자들이 차가운 협상장이 아닌 신성한 공간에서 마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시선 하나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작은 몸짓이 서명보다 더 큰 힘을 지닌 공간입니다. 진정한 전화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말의 시간이 물러나고 강력한 침묵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오래된 적들이 서로를 하나의 전체의 일부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국제적으로도 바람이 바뀌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반도를 의심과 전략적 이해로 바라보던 세계 강대국들은 이제 다른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곳의 에너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위험으로 보이던 것이 이제는 기회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했던 지지는 능동적인 참여로 전환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더 이상 통제를 위한 체스의 말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존재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분단의 상징이었던 물은 새로운 것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분리되어 있었지만 같은 피, 같은 언어, 같은 마음을 가진 민족의 반영입니다. 2025년에 형성된 상징적인 다리는 점차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협력 협정들, 문화 교류, 과거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공동 프로젝트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 사이에서 진짜 미소들이 피어납니다. 자발적인 첫 포옹이 생깁니다. 진정한 희망의 첫 숨결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2026년이 도래합니다. 북녘 하늘이 평화의 새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테오 스님이 예언한 바가 실현됩니다. 여성 지도자의 등극 이후 통일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립니다. 한때 뚫을 수 없었던 경계선이 유연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 항공편, 인도주의 사명, 이산가족 상봉이 점점 더 자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질 때마다 무언가가 치유됩니다. 무언가가 완성됩니다. 과거에 딱딱하고 형식적이며 이해관계와 불신으로 가득했던 외교는 이제 더 섬세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합니다. 반세기 동안 보지 못했던 형제들이 조용한 회의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어떤 조약보다도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은 눈뿐 아니라 영혼까지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통일은 바로 그 민족의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오랜 세월 분리되었던 문화는 이제 조화를 이루며 춤추기 시작합니다. 음악, 관습, 언어들이 멀게만 느껴졌지만
결국 하나의 본질에서 나온 다양한 표현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한때 고립되어 있던 북녘은 남쪽에서 던져진 씨앗으로 천천히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남쪽은 북쪽을 바라보며 경쟁자가 아닌 자신의 역사적 거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2027년은 통일의 에너지가 절정에 이르는 해입니다. 남북한의 거리마다 새로운 열기로 진동합니다. 그것은 전쟁의 열기가 아니라 재회의 설렘입니다. 학교에서는 더 이상 분단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재연결의 길을 가르칩니다. 장벽 아래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이제 철조망도 참호도 세습된 공포도 없는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남사고의 예언이 다시 강하게 떠오릅니다. 그는 백의민족, 순수함의 백성의 각성을 완전한 변혁의 징표로 예견했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피부색이나 혈통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진동으로 구별됩니다. 통일된 그리고 고양된 한국을 보고자 하는 깊은 염원을 지닌 이들입니다. 그들은 사찰의 대학의 소박한 마을의 첨단 도시 속에 존재합니다. 이들은 변화에 살아있는 심장이자 중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심장이 다음 발걸음을 이끕니다. 경제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남북 간의 교역이 증가합니다. 천연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한 북한은 기술과 혁신에 뛰어난 남한과 협력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창조적 폭발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태어나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며 이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도로가 재건되고 철도가 다시 연결됩니다. 국경을 넘는 기차 한 줄기마다 집단적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 하나가 지워집니다. 한반도는 다시 하나의 몸처럼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몸은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강력한 에너지로 진동합니다. 전 세계의 영적 네트워크 속에서 예지자들과 명상가들은 이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들은 아시아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의 빛의 소용돌이 균형의 중심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의 이름은 바로 한국입니다. 의식이 시작됩니다. 오래된 의식들이 재활성화되고 남북한의 승려들이 함께 기도를 올립니다. 무당 영적 지도자들 고대의 지혜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정치적이었던 통일이 이제는 에너지적인 통합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 속에서 전 세계는 다르게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르며 이 새로운 주기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분단도 전쟁도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열려버린 문은 닫히지 않고 깨어난 의식은 다시 잠들지 않습니다. 2029년이 도래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한반도에 또 다른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전의 부드러운 바람과는 다릅니다. 강하고 불안정한 바람이며 역사의 잊힌 구석에서 먼지를 몰고 오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시험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각성은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이라는 확실하고 평화로운 길처럼 보였던 여정은 이제 예기치 않은 굴곡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조용히 지켜보던 세계 강대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고귀한 의도를 지녔지만 일부는 새로운 한국의 부상을 통제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어렵게 이룬 통합은 외부의 압력으로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치인, 분석가, 투자자들은 이제 이 문제가 단지 한 민족의 평화가 아니라 전 세계 권력 균형 전체와 직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테나 실버는 이를 예견했습니다. 그녀는 2029년에 하늘을 덮을 연기 커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폭탄의 연기가 아니라 혼란, 조작, 은밀한 두려움의 연기였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를 마지막 시험이라 불렀고 민족의 정신이 시험대에 오를 순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마찰, 경제적 긴장, 정체성 충돌, 되살아나는 불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남북한 내부에서 국민들은 그 충격을 체감합니다. 남쪽에서는 통일의 비용, 경제 재분배의 도전, 기존 이점을 잃을 위험에 대한 논의가 증가합니다. 북쪽에서는 일부가 고통스러운 역사일지라도 자신의 문화, 자율성, 정체성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양쪽 모두에서 과거의 유령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때 축제로 가득 찼던 거리는 이제 시위의 무대가 됩니다. 불협화음의 목소리가 권력의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국제 언론은 그 소음을 증폭시킵니다. 전문가들은 후퇴를 경고하고 투자자들은 망설이며 각국 정부는 입장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인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예언의 힘이
이상주의적 희망이 아닌 집단적 의식으로 다시 떠오릅니다. 지식인들, 종교인들, 승려들, 젊은 예술가들, 그리고 노련한 지혜자들이 침묵 속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운동가가 아닌 이미 멈출 수 없는 주기의 수호자입니다. 그들은 어둠에 어둠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기억으로, 영성으로, 살아있는 역사로 응답합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이 통일에 대해 배웁니다. 사찰에서는 기도가 더욱 깊어집니다. 가정에서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이 여정이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불씨가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치유의 문제입니다. 세대를 걸쳐 열려있던 상처를 닫는 일입니다. 이미 떠난 이들이 꿈꾸었던, 그러나 남겨진 이들의 피 속에 여전히 뛰고 있는 운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혼란의 정점에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납니다. 과도기 속에서 성장했지만 이제는 자기 역할을 맡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그 메아리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남과 북의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은 분단의 무게가 아닌 재건의 용기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공장소, 대학, SNS, 무대, 의회로 나아갑니다.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바로 이 순간 남사고의 예언은 그 최대의 힘을 드러냅니다. 백의 민족, 피부색이 아니라 영혼의 순수함으로 정의되는 이들, 이 고요하게 일어섭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공격으로 응답하지 않고 명료함으로 응답합니다. 그들은 혼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란이 질서가 도래하기 전에 마지막 숨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항은 변화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동의 차원입니다. 한 나라 전체가 새로운 주파수를 지탱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주파수가 붕괴를 막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이 과거로의 회귀를 막아냅니다. 같은 해 임진강 강변에서 하나의 의식이 열립니다. 수천 명이 모여 침묵의 철야 기도회를 엽니다. 수많은 촛불이 켜지고 물 위에 띄워집니다. 각 촛불은 분단으로 갈라진 생명을 상징합니다. 각 촛불은 치유를 향한 한 표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강 위에 퍼질 때 공기 중에 무언가가 변합니다. 밀도 높은 평화, 거의 손에 잡힐 듯한 평화가 하늘을 덮습니다. 내부적으로 남북한의 지도자들은 이제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음을 자각합니다. 머뭇거리거나 속도를 늦추려는 시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집단적 의식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으로 세계의 강대국들도 다시 정렬됩니다. 이번에는 더 적은 저항과 함께. 왜냐하면 한국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이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등에서 평화를 향한 움직임이 새로운 활력을 얻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상징이자 거울이자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영 속에서 세계 또한 치유를 시작합니다. 영적 차원에서는 전 세계의 스승들과 비정아들이 한반도와 관련된 꿈, 비전,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동시성을 보고합니다. 고대의 지도들이 의식 중에 빛나고 한민족의 호랑이 상징이 깊은 명상에서 떠오르며 고대 북소리가 멀리 떨어진 이들의 심장에서 울립니다. 이는 새로운 지구의 영적 중심축이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국은 단지 지리적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의 에너지장입니다. 전 세계의 치유자, 명상가, 예술가, 진리의 탐구자들을 끌어당기는 진동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은 느낍니다. 이곳에는 신성이 살아있음을, 무언가가 다시 태어났음을.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이루어집니다. 폭발이 아닌 맥박으로 강하고 일정하며 이제는 국가 전체에 퍼지는 맥박입니다. 하나된 리듬으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공포로 막혀있던 혈관을 뚫고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통일은 더 이상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2031년, 과거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던 두 강, 한강과 대동강, 이제 하나가 된 민족의 상징 속에서 만납니다. 단지 지리만이 융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기억, 그리고 세대에 걸쳐 묻혀있던 꿈들이 함께 녹아듭니다. 봄 햇살 아래 수백만의 눈앞에서 하나의 깃발이 처음으로 바람에 휘날립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하나의 일부가 된 느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되찾습니다. 남과 북이라는 단어는 점차 힘을 잃습니다. 일상의 언어가 변합니다. 옛 표현들은 공감, 존중, 상호인정을 바탕으로 짜여진 새로운 감정의 언어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재건된 절, 북적이는 시장,
통합된 교실에서 남과 북의 아이들은 함께 웃고 놉니다. 마치 시간이 되돌아가 결코 잃어서는 안 될 무언가를 회복하는 듯합니다. 평양과 서울에서는 젊은 목소리들이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누구도 작곡하지 않았지만 늘 존재했던 듯한 단지 올바른 순간을 기다려온 노래입니다. 아테나 실버는 마지막 공개 비전에서 이 순간을 원령의 귀환이라 불렀습니다. 한국의 하늘 위에 부드럽고 황금빛의 빛이 내려오는 순간, 마치 조상들이 조용히 지켜보며 오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듯한 찰나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빛 속에서 한국은 다시 태어납니다. 단지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세상의 새로운 심장으로. 이 여정의 어느 한 부분이 당신의 영혼을 울렸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의 부활을 상상하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이 예언의 어느 부분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웠나요? 당신의 나눔은 같은 마음을 지닌 다른 이들의 가슴에도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과 이야기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희망과 지혜의 씨앗을 보이는 너머를 볼 준비가 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아직 떠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이미 화면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깊은 계시, 숨겨진 징조들, 그리고 인류의 운명을 잇는 신비들이 펼쳐집니다. 지금 클릭하고 이 여정을 계속 함께 하세요. 각성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일부입니다.